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과 관련해 전남 지역 사회 내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도 국가의 채통을 지켰다며 일갈했습니다. 지은 지 40년 된 오동도 종합상가가 새롭게 바뀝니다. 여수시가 상가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출생아 수가 또 감소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새해부터 더 늘어난 임신 출산 지원책을 확인해봅니다. 정부가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국내 공항들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7개 공항 9개 시설의 안전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에 대해 명예를 못 지킨 부끄러운 일이자 법치가 살아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자진 출두하지 않고 체포 절차를 밟게 된 건 마지막 명예도 지키지 못한 비겁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체포는 사필귀정이자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국가의 채통을 지킨 것이라며 국민 배반 행위의 최종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구속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에 이어 시민단체에서도 잇따라 사필귀정이라며 즉각적인 구속과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포 시민주권 행동은 15일 목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내란에 동조한 자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내란 우두머리가 체포된 만큼 앞으로는 구속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매주 토요일 광장에 모여 문화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오동도 종합상가가 탈바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활용 방안을 모색한 뒤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는데요. 어떤 공간으로 활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여수 오동도 종합상가입니다. 1층 식당에 크고 작은 짐들이 하나둘 옮겨집니다. 철거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지난 1984년 지어졌습니다. 사업자가 기부 체납한 뒤 여수시가 지난 40년 동안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해왔고 식당과 매점, 카페 등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점차 점포가 줄고 시설마저 낙후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상황. 여수시는 오동도 종합상가 활용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동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상가를 철거한 뒤 신축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활용 방안으로는 섬 활성화 센터나 힐링 가든 센터 등 7가지가 제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오동도가 국립공원인 점을 고려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생태 탐방원이 유력한 활용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건축물 정밀 안전 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습니다. 작년 12월로 대부 계약도 지금 종료된 상태고 해서 이제 새로운 활용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되어서 국가기관을 유치하는 생태탐방원, 그다음에 동부사무소 유치, 탐방 안내소 등을 제시받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성 활성화 센터, 그리고 힐링 가든 센터 등이 제시됐습니다. 상가 철거 후 신축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95억 원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을 유치할 경우 오동도 관리권을 다시 환경부에 돌려줘야 합니다. 여수시는 10여 년 전 이 같은 이유로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졌던 만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노후화된 상가를 8월까지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동도 탐방 여건을 좀 개선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안된 다양한 방안들을 그 장단점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시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시설들이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0년의 세월을 끝으로 역사 속에 남게 된 여수 오동도 종합상가. 새로운 변화가 여수 지역 대표 명소인 오동도의 재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 지역 출생아 수가 또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만 명이 줄었는데요.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출산 육아 지원책이 올해 더 늘어났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2023년 전남 지역 출생아 수 7,828명, 2020년까지는 9,700명대를 유지했지만 2년 만에 2,000명 가까이 줄었고 2023년에도 소폭 감소한 상태입니다. 전남도는 새해부터 정부 시책과 더불어 결혼과 출산, 육아, 난임 지원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먼저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대출 이자를 한 달에 최대 25만 원씩 3년 동안 지원합니다. 임신 준비 단계에서 필수 가입력을 검진하는 비용도 모두 지원합니다. 난임 부부에게는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 지원 횟수를 다 쓰면 전남형 지원으로 전환해 모두 지원합니다. 난임 시술 지원은 물론 정관과 난관 보건 시술 비용까지 전남도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줄 현금성 지원도 대폭 늘어납니다. 전남형 출생기본수당이 올해부터 도입되는데 아이가 1살이 되는 시점부터 18살이 될 때까지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시군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첫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높은 합계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을 해서 전라남도 시군 출생 기본수당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를 원하는 부부를 끝까지 지원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도 확대하였고 또 의료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정관난관 보건 시술비를 신규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모가 사설 산후조리원보다 저렴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원합니다. 모든 출산 가정에는 건강관리사가 지원되고 미수가 의료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이 도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길 바랍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합계 출산율 1.5명을 목표로 앞으로도 임신, 출산, 육아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전국 모든 출생아와 산모에게 지원되는 혜택도 대폭 늘어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각각 한 달에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이 하루에 2시간씩 단축됩니다. 난임치료 휴가도 연간 6일까지 늘어납니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이 20일까지 확대되고 최대 4번까지 나눠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12살이 될 때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지원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실질적인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정부가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공항 7곳의 방위각 시설을 올해 안에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특별안전 점검 결과를 언급하면서 7개 공항, 9개 시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항공사의 규정 위반 사례는 즉시 개선 명령을 취하고 공항 시설은 서둘러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콘크리트로 만든 방위각 시설은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고 무안공항을 비롯해 광주와 여수, 포항, 경주, 김해, 사천공항에도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남권 의대 설립과 관련해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남권 의대 설립에 복지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냐고 묻는 민주당 이계호 의원의 질문에 교육부와 사전 절차를 서둘러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도 전남권 의대 설립과 정원 확대는 어떤 정부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원 배정을 확실히 해달라고 당부했고 조 장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전남은 목포대와 순천대가 오는 2026년 200명 규모의 의대 설립을 목표로 대학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지역에서 건설기계 임대료에 대한 체불이 잇따르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광주 전남 건설기계지부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현재까지 전남의 건설기계 임대료는 체불액만 37개 현장에서 28억 3천만 원에 달하고 취합하지 않은 곳까지 더하면 체불액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라남도가 적극 나서 설 명절 이전에 체불을 해결하고 조례에도 명시된 관급공사 현장은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체불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히 설 명절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에 나섭니다. 전남 선관위는 공직 또는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주고받거나 식사를 제공할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또는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는 3월 5일에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4월 2일에는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각각 치러질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2025 농어민 공익수당을 다음 달 7일까지 신청받고 3월쯤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대상은 농어 임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해당 업종에 종사한 도민입니다. 전남도는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해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을 오는 3월쯤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힘차게 비상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15일 영암군청에서 선수 입단식을 비롯한 출정식을 갖고 백두급 백원종과 한라급 이태규, 태백급 문현우, 소백급 김진우 등 새로 영입한 선수 4명을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올해 예정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씨름단은 이날 지역인재 육성과 체육 발전을 위해 성금 1,100만 원을 기부하고 앞선 천하장사 씨름대회에서 천하장사에 등극한 김민재 선수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영암군이 5명 이상의 구성원이 영암으로 주소를 전입하면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은 인구 감소 대응 방안의 하나로 기관이나 기업, 단체에서 가족을 포함한 구성원 5명이 전입하면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려금은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6월 말 이전에 전입한 뒤 6개월 넘게 주소를 유지하고 있으면 되고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